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박주정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희 CNB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을 맡고 계시지만 분명히 교육장님의 부모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아들의 유소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전남 고흥, 예전에는 강주에서 버스를 타면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비포장도로를 고흥군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고 부산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다녔죠. 근데 이제 고향이 그립고 엄마 아픔이 그리워서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고흥으로 전학을 오게 되고, 지금 생각하면 중3 때 전학 오고 가면서 제일 많은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은 느낌. 중3 때. 네. 유년시설을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항상 하시는 말이 남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니 하여튼 꿈을 갖고 살아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어떤 우리 일을 아버지는 경찰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뭐 기자님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네, 다리가 하나 없는 목발을 짚고 다니셨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고흥군에 있는 섬에 있는 그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시골에서 그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한기 때 우리 집으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숙박을 하면서 또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신학문 중에 한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주산을 가르쳤어요, 아버님은. 근데 그 나이 때도 컴퓨터 시대를 예견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시대. 컴퓨터라는 용어조차도 안 나올 때 아버지는 컴퓨터 시대를 예언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교사의 꿈을 이루셨어요. 그게 꿈이셨나요?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어요.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적성에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교사 자격증을 주어줬거든요. 그 당시 공대였지만 대신 학점을 많이 이수했죠. 그래서 강주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를 했어요. 석사는 대체 에너지 개발, 박사는 황화수소 제거라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는데 지금 굉장히 뜨는 학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속 공부만 할 수 없는 처지가 잡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박사를 다니면서 어느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사의 시작은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네. 원래 기업체에 입사를 하셨다가 네네. 적성에 좀 맞지 않아서 교사 자격증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학문 이수 후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되신 거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선생님 하면서 바뀌었어요. 강주에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공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92년도죠.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왔어요. 생활이. 제가 그때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랑 초등학교 3학년 딸이랑. 근데 밤에 8명이 우리 집을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대요. 근데 집을 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자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재웠습니다. 네. 근데 그날 또 와요, 8명이. 10평짜리 아파트에 8명이 있고 우리 식구 3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왜 오냐 그랬더니 여기서 방학하기 전까지 살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안 돼, 너무 좁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을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데리고 살아봤어요. 한 달 반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기말고사. 그러더니 다른 애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 애들이 공부하니까
전교에서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얘들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렇다면 얘들 직접 데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네 아파트는 너무 좁다. 아파트 전세금을 빼자. 그래서 북구 용전에 있는 그 아주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버려진 창고를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그런 아이들을 707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707명이요. 한 번에 707명이 아니고요. 8명씩 데리고 사는 거죠. 네. 아침에 밥 먹여서 제 빨간 프라이드로 학교까지 빨리 데려다 4명 데려다 주고 또 와서 또 4명 데리고 가고 학교 수업 끝나고 또 4명 데리고 4명 데리고 8명 이상 못 데리고 살아요. 4,000평이 되는 감나무 농장에 있는 폐가니까 굉장히 넓고 좋아요. 먹이고 재우고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애들이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선생님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들이 멤버 교체를 합니다. 그럼 또 그 애들 데리고 사는 거죠. 또 그 애가 다음. 이게 한 10년 데리고 사니까 총 707명이 되더라고요. 훌륭하게 잘 됐어요. 정말로 그 시기가 조금 애들한테 어려웠던 시기지 우리가 정말 그 아이의 입장이 된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돼요.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아,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대드는 아이들 문제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저 아이는 지금 나한테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내친다. 그리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애만 학생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 아니다. 난 그게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직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장학사로 가게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2002년에 장학사가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안교육. 소위 말하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교육할 것인가가 화두가 섰었죠. 그런데 마침 제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아이들 데리고 살았던 그 일들이 이 프로그램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사로 시험을 봐서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정말 편하게 지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따뜻하게 대해서. 그리고 학생만 따뜻하게 대한 게 아니라 학부모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게 금난교실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금난교실. 그리고 이제 강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교를 벗어나는 학교 중도 탈락한 애들이 약 700명 된대요. 1년에. 고등학교에서는 한 900명 정도 돼요. 이 애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안아줘야 될 곳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연학교라고 대안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용연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부정한 애들을 잘 안아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잘 되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대안교육의 모델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30억씩 각 주도해 줍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도 만들겠다.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돈보스코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학교에 부적응한 이유가 몸이 아픈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아이들이 학교에 꽤 있습니다. 아. 정신적 치료를 받을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2분 뽑아가지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아이들 직접 치료해주는 마음보듬센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제가 장학사 시절을 장학관 시절까지 하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해양수련원이 없는 데가 우리 강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돌아가신 안순일 교육감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장희국 교육감님께서 이제 강주 학생 해양수련원을 고흥에다가 만들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까지 장학사 시절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임신을 하면 학생이 예전에는 다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태를 하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에 위탁 기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곳에 보내서
해산할 때까지 임신한 아이의 인권과 그 아이의 태아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원조께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탁기관에 잠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하고 다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또 다른 학교를 전학을 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혹시 뭐 국가에서 큰 상을 수상하셨거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할 때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많은 동료들이 같이 했는데 네, 물론 같이 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강주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한번 받았고요. 대통령 표창, 예. 봉사활동, 예, 대통령 봉사활동 표창. 분야. 네. 네,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부정학생들 데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래서 신지식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또 대통령 표창.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모아져서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상인데 그걸 녹조 근정 훈장이라고 그러죠. 가분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런저러한 아이들과 환경 체험을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 아이들을 잘 지도했다고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부끄럽고요. 저는 뭐 열심히 살았고 항상 내 마음 속에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 끝까지 보듬고 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은 지금도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몸담고 계시는 네.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뭔가 바라보시는 지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불어 살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서부교육청 또 우리 교육청의 꼴인 목표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안전, 우리 학생들의 안전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권입니다. 이걸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그냥의 학업이 아닌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서 배출해주고 싶은 두 가지 꿈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강주교육에 서부교육청에 우리 아이들 맡겨도 좋다. 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교장 역할도 한번 수행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가서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첫 뵐 때 나는 우리 학교의 89번째 교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직위를 교장으로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사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막아주고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걸 늘 애치고 다짐했던 겁니다. 나는 이 학교의 마지막 교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앞으로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저에게 주어진 이 직위 동안에 저는 이 직원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역할을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분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셨고, 앞으로 더욱더 멋진 역할을 쭉 수행해 주실 훌륭한 교육장님과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늘 여겨오셨고, 또 체크해 오셨던 우리 좀 소외계층 친구들, 또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응원의 메시지 던져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있는 이 일은, 많이 힘든 이 일은 곧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올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은 책을 읽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다. 그걸 행동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애들보다 다소 뒤처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언제든지 세상은 넓고 우리는 할 일은 많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미래 어떤 것들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 좀 있네요. 학부모님,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수업하기 위해서 예전에 대면 교육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업에 올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모님들께서 만족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박주정 교육장님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